개소리야. 어? 허구 한 날 즐겨봐라. 노력하는 놈이 최고지. 자, 오늘은 함수 연속 해봅시다. 자, 오늘은 크게 3개 정도로 구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연속이라는 단어의 뜻,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생긴 모양이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속이 되는 함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우리가 꼭 반드시 외워야 되는 하나의 공식 하나 더.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연속이라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추가적인 개념을 하나 알고 가야 돼. 무슨 얘기를 하느냐? 특정한 하나의 구간이라는 녀석을 잡았을 때 그 구간이 2가지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닫혀 있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열려 있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이라는 말은 옛날 어른들 혹은 다른 선생님들 통해서 듣다 보면은 닫힌 구간을 한문을 써서 폐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린 구간은요, 개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닫힐 폐와 열릴 개자를 써서.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닫힘과 열림을 구간에서 구분을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차이점, 뭘 가지고 가느냐? 등호라고 부르는 기호의 포함 여부를 가지고 갑니다. 등호의 포함 여부를 통해서 설명해 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닫혀 있는 구간이다.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사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닫힌 구간이라고 하면 x의 범위를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등호가 포함된 구간을 닫힌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x라는 구간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등호가 포함되지 않은 초과와 미만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바로 열린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구간, 닫힌 구간을 일일이 다 쓰기가 싫어서 앞으로는 기호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기호는 어떻게 설명하게 되냐면 얘는 대괄호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을 적어줘요.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열린 구간은 어떤 괄호를 쓸까? 찍어봐. 찍어봐. 한국말 모르냐? 열린 구간은 알파와 베타를 소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씁니다. 즉 약간 순서상을 쓰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구간 여기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그러면 이게 점이 아니라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구간이구나. 그런 범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조금 해본다라고 하면은, 자, 내가 만약에 x라는 녀석의 범위가 3 이상 5 이하인 범위를 구간으로 표시를 해보라고 시켰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대괄호를 쓰고 3,5다라고 이렇게 적어버리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는 닫힌 구간 3,5다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닫힌 구간 3에서 5라는 구간이다 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x라는 녀석이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고 써버렸어.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다. 혹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는 x라는 녀석을요, 만약에 3 이상 5 미만이라고 쓰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등호가 이쪽에만 붙어있지? 이쪽만 닫혀있기 때문에 대괄호를 하나 씁니다. 그리고 3,5라는 구간을 잡아주고요. 뒤쪽은 등호가 없죠? 그래서 소괄호를 적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냥 말하기 좀 애매해 이거는. 그래서 이 용어를 빌려야 돼.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반폐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좀 섞여 있을 때는 얘를 반만 폐구간이다 해서 반폐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구간을 통해서 우리는 구간, 다시 말하면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 범위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구간에 대한 얘기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연속이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속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언제 쓰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얘가 쉬어가면 돼요, 안 돼요? 가다가 중간에 내가 한번 쉴 거야. 쉬어도 돼요. 근데 대신에 가다가 끊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길을 연속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막 가. 힘들어. 나 잠깐만 쉴래. 쉬었다가 다시 여기서 이어서 출발을 해. 이건 연속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가다가 아 몰라 하고 벗어났다가 갈래 하고서 여기서부터 다시 가. 그럼 이건 연속이야? 아니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끊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로 설명하면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언제 처음 얘기를 했었냐면 여러분들이 수학 하과정 배울 때 수학 하에서 합성 1대1 대응이라는 얘기할 때 1대1 대응이랑 역함수 얘기할 때 역함수의 생성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1대1 대응이 되면서 연속한다라는 얘기 했었는 거 있었지? 맞아? 즉 항상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연속이라는 개념을 이제 극한에다가 들고 오면은 우리는 그래프의 형태를 지금부터 하나씩 볼 거거든요. 자, 극한으로 이제 들고 와서 그래프를 하나씩 볼 거야.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fx예요. 그리고 요때 요 점을 우리가 a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확인됩니까? 자, 이때 x는 a라는 지점에서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쪽 끄트머리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맞지? 근데 어느 순간 a까지 딱 오니까 여기서 밑에 쪽으로 나가서 다시 가는 거야. 그럼 a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끊긴 거잖아. 그럼 연속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fx는 x는 a에서 연속하지 않는다.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이런 그래프도 한번 보자고요. 자, 좌표 평면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놨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가다가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fx예요. 그리고 이때를 똑같이 a라고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또 보는 거야. 쭉 오다가 방향을 갑자기 휙 바꿔서 뚝 떨어지는 거지. 그럼 이때 요 지점 A에서 끊겨요? 안 끊겨요? 끊기지는 않았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 단지 방향이 확 틀어진 것 뿐이잖아. 그래서 이때는 X가 A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 연속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그래프를 여기다가 빵꾸를 이렇게 딱 뚫어 놓고 여기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더 찍었어. 그럼 이 fx에서 a라는 a일 때 함수값은 여기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는 쭉 따라와. 어때? 오다가 여기 점 지날 수 있어 없어? 못 지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점에서 끊기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다시 우리는 뭐가 되느냐? 불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확인되셨나요? 그럼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 자, 요렇게 좌표 평면 만들어 놓고 이번엔 함수의 그래프가 뭐 요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해 보자. 이게 fx야. 자, 이때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a를 잡을 거야. 그럼 이때는 쭉 따라오면서 a라는 지점에서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기고 그대로 쭉 이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x가 a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린 그래프를 지금 3개를 한번 그려봤는데 처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냐면 이거 극한으로 가져온다 그랬지. 맞죠? 지금부터 이 3개의 그래프 극한으로 가져올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대로 가면은 이 그래프를 잘 보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함수값이 만약에 가까워지잖아. 이게 뭐야? 좌극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a 쪽으로 좌극한으로 가까워집니다. 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a의 우극한이 되는 거지.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우극한의 fx를 찾으니까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다르면 불연속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일단 하나 확인됐죠? 자, 그러면 다시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 좌극한을 따라오면 이렇게 오는 게 좌극한이잖아. 그지? 자, 그럼 리미트 x가 a로 올 때 좌극한 fx,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오는 게 우극한이잖아. 그러면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의 우극한 fx, 두 개를 찾았더니 이번엔 어때? 같죠? 확실히 같은 거 맞죠? 근데 불연속이야. 야, 이거 웃긴다, 그지? 다르니까 확실하게 불연속인데 같아도 불연속일 때가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불연속이었던 이유가 뭐였어? 요때의 값이 여기 밑에 다른 데 존재하니까 fx를 fx는 이 그래프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끊겼다라고 생각을 했지.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은 같지만 다른 게 하나 있다는 얘기야. 누가 다른 거냐? f라는 함수에 대입된 값, 즉 fa가 달랐던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연속.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보자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는 게 좌극한이겠지. 그럼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랑, 그 다음 다시 우극한 이렇게 올라오는 거겠지? 그러면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의 우극한, 둘이 같은 게 확실하죠? 근데 a일 때의 함수값 fa도 어때요? 극한값이랑 같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연속이 됐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의 절반이 등장하는 거야. 결국에 연속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그래프를 다 그려볼 수가 없을 거라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과 함수값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연속인지 아닌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판단을 내릴 거야. 오케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 거냐?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의 좌극한의 값과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의 우극한의 값이 함수값 fa와 같으면 fx라는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말로 바꿔서 쓴다라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극한 x가 a에서의 극한값이 fa와 같으면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야? 극한값이 존재하니부터 따지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는 어차피 연속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해. 일단 1단계 통과했어. 그럼 두 번째는 그 극한값이 함수값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일치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통과를 못하는 거니까. 그럼 그 2단계까지 거쳐서 일치하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 연속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확인돼요? 이게 오늘 수업의 절반이야. 이 내용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요 말로 선생님이 일부러 되게 길게 쓰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놨는데 결국에는 이 노란색으로 쓴 수식 있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말로 줄이면 이렇게 해서 줄여버릴 거냐.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거에서 필수 예제 1번 문제 그냥 눈으로 한번 봐. 요 얘기만 딱 해볼 거야.
자, 필수예제 1번이야. 지금 딱 보면은 필수예제 1번에 fx 그래프가 겁나 복잡하게 그려져 있어. 지금 맞지? 자, 이 상황에서 첫 번째 기억.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fx. 다시 말하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극한값을 찾으라는 얘기는 똑같은 거지? 여러분들이 찾아봐. 마이너스 1일 때 극한값 어디로 가까워져? 좌극한 2로 가까워지고 우극한도 2로 가까워지니까 극한값은 2구나. 기억 맞는 얘기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야, 니은을 봤더니 이번에는 f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네. 맞지? 자,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가면 돼. 자, 봐봐. 지금 1번 문제에 니은에 지금 나와 있는 수식을 보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방법은 f의 마이너스 x라고 돼 있는 애 있지? 이거를 그리는 방법이야. 그려서 극한값을 해결하는 거죠. 근데 그리기에 분명히 귀찮아서 이제 또 싫어요 이러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치환이야. 어떻게 치환할 거냐?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했으니까 할 수 있어. 자, 마이너스 x라고 여기 보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x를 우리가 흔히 아는 새로운 문자 t로 그냥 치환을 해버리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잖아? 지금? 그러면 t는 어디로 가까워져? 1로 가까워지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쓰면 리미트 t가 1로 가까워질 때 ft를 찾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안 본 거 있지? 뭐냐면 우극한이라는 얘기. 요거 하나 우극한이라는 얘기 안 했잖아. 요거만 생각하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0쪽에서 마이너스 1, 0쪽에서 이렇게 넘어온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마이너스 x가 돼버리면 y축 대칭시키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넘어오던 게 어디로 오겠어? 이렇게 넘어오겠지. 이렇게. 다시 말하면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걸로 바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에요?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이걸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걸 보고 판단하면 돼. 그럼 자, 1의 좌극한 찾으라는 얘기잖아. 얼마야 그러면? 1의 좌극한이면 2죠. 2지. 근데 f1 값은 얼마야? 지금 색칠되어 있는 꼴을 보니 1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맞아 틀려? 틀린 게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이 문제 이거 디귿 때문에 했어. 함수 얘는 x가 0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럼 디귿이 이제 나오는데 이 디귿이 우리가 연속을 배웠으니까 해봐야 되는 얘기야. 그럼 자, 요 내용을 이렇게 싹 치우고 디귿에 대한 얘기만 따로 떼보자고요. 그럼 디귿을 지금 보면은 fx에다가 곱하기 f의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는 애가 x가 0에서 연속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연속이 되려면 일단 좌극한 x가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좌극한 값을 찾고, 그지? 그리고 얘가 다시 우극한 값을 찾고, 둘이 같은지 안 같은지 1단계 검사. 그리고 이게 통과하고 나서 같은 게 확인이 되면은 함수값 f0에다가 f의 1이 같은지 안 같은지 2단계 확인이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얘네 둘부터 비교하는 거야. 자, 곱하기 지금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보라 그랬어? 극한 기호 리미트에서는 곱하기 돼 있는 거 두 개의 곱하기로 쪼개도 돼 안 돼? 수렴하는 게 확실하면 쪼개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좌극한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x에다가 곱하기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의 x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또 문제일 거거든. fx 플러스 1 그리기 싫잖아. 맞지? 그래서 우린 또 뭐 할 거야?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버려. 그러면 x 플러스 1이 t가 되는 순간 x가 0으로 가까워지면 t는 당연히 1로 가까워지겠지. 그리고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얘도 그냥 그대로 이동한 거니까 왼쪽에서 가까워지겠지. 그럼 주어진 식의 모양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x랑 곱하기 리미트 t 문자 바꾸면 되잖아. 근데 t라고 굳이 안 쓰고 x라고 다시 바꿔 써도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알기 쉽게 t로 이렇게 ft 이거 찾는 게 좌극한이잖아. 그럼 우극한은 플러스로 바꿔서 그냥 찾기만 하면 되겠지. 아니? 자, 찾아봐. 좌극한 0으로 가까워지는 거 앞에 있는 얘 얼마입니까? 1이겠죠. 우극한 요거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얼마예요? 2죠. 두 개 곱한 거야. 그럼 2야. 여기 있는 극한값은 2. 자, 이쪽 거 찾을 거야. 플러스로 바꾸면 돼. 앞에 거 플러스로 바뀌면 우극한 쪽에서 0보다 큰 쪽 2가 되는 거지. 1보다 큰 쪽 1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2. 아싸 통과. 그지? 그럼 이제 F0과 F1 곱한 걸로 함수값 찾아야지. F0이 2, F1은 1. 그러니까 여기도 2. 또 통과.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찾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이거 생각보다 손 많이 간다. 연속 찾는 거.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씩 내가 귀찮아도 따지면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인 연속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었던 거. 자, 2번으로 넘어가잖아? 어때? 또 연속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문제 같은 문제지. 2번은 여러분들이 해봐도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뒤로 넘어가면 3번 문제 보세요. 3번. 3번 문제에서는 gx라는 함수가 지금같이 그려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이 조건을 만족할 때 연속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하라고 했지. 한번 고민해봐. 다음 시간에 요거는 다시 풀어줄 거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일단 첫 번째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연속이 어떤 뜻을 가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아요? 막히는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출발해 보자. 요거는 최대한 지우지 말고 남겨놓자. 계속 눈으로 보게.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연속함수의 성질. 이게 여러분들 책에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요. 우리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거에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에 아마 걸쳐서 나와 있을 거야.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봐봐. 첫 번째 장이 연속함수의 성질. 거기 기본함수의 연속성 해서 막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첫 번째 장이야? 두 번째 장이야? 두 번째 장? 두 번째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두 번째 장에 나와 있는 내용. 자,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간단한 얘기야. 진짜 간단한 얘기거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 여기 그냥 그래프에서 보자. fx 이렇게 있어. gx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서로 다른 fx랑 여긴 gx야. 그러면 내가 함수값끼리 곱할 거야. 다시 말해 fx가 지금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어. 그랬을 때 fx 곱하기 gx가 a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래.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 찾은 다음에 곱해서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그리고 다시 이쪽 우극한 찾아서 곱해서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같은 게 나오면 함수값을 다시 a일 때 함수값 곱해서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1, 2단계를 다 통과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중간에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연속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리겠지.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함수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보기가 싫으니 일부분을 발췌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중에 나오게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요. fx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도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f와 g를 합성한 함수 혹은 g와 f를 합성한 함수도 연속이 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들을 하게 돼요. 확인됩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도 원래는 다 일일이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간 관계상 예를 들면서 확인하는 거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보면서 따라갈 거거든. 자, 지금 보잖아요. 그러면은 연속함수의 성질 1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자, F와 G가 모두 연속이 된다라면, 자,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F와 G가 모두 연속이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맞니? 여기가 된다라면, 자, 첫 번째 fx에다가 k배를 했대. 실수배하면 그냥 그만큼 커지라는 얘기니까, 혹은 작아지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연속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fx에다가 gx를 곱했어. 얘도 마찬가지로 뭐겠어? 이렇게 생긴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 그럼 곱한 함수, 만약에 얘가 1차 함수고 얘가 2차 함수면 곱하면 3차 함수가 만들어지겠지? 그 함수 역시 뭐다?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다시 f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gx 함수끼리 더하거나 뺐을 때 마찬가지로 뭐가 돼? 다항함수가 존재한다면 여전히 연속인 경우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확인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금 사칙연산상으로 순서대로 쭉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 곱하기 했고 더하기 빼기 했지? 나누기 한번 할 거거든. 그럼 gx분의 fx, 얘는 무조건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무조건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책에 나와 있잖아. 봐봐. 뭐라고 돼 있어? gx분의 fx. 그렇지. 우리는 A에서 연속인지 여부를 따지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때만은 조건이 하나 붙는 거야. 계속 붙고 있는 거지. G의 A 값이 0이 아니다. 확인됩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얘네들 전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가 A에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X가 A에서 fx와 gx가 연속이면 얘네들도 연속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내가 아까 써놨던 얘기가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 fx와 gx가 연속일 때 합성함수는 반드시 연속이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게 써져 있지.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fx와 gx는 기본적인 다항함수야. 기본적인 다항함수를 얘기했었던 거고,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애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 다항함수들 중에서 이렇게 관계식 여러 개 나오는 애들 있지. 여러 개의 애들. 이런 애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애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애들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버리면 연속이 아닌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즉 다시 말하면 합성이 되는 합성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문제마다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인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찾을 거냐? 좌극한 값을 찾고 그 다음에 우극한 값 찾아서 같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까지 찾는 거죠.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1차 시 할 때 합성함수의 극한값 찾는 거 해봤지? 좌극한 우극한 찾을 때. 기억나요? 어떻게 했었어? 만약에 내가 리미트 뭐 x가 a로 가까워질 때 좌극한을 놓고 f서클 gx다. 이거의 극한값 찾아라 하면은 우리는 gx라는 그래프 안에서 a의 좌극한 가까워질 때 그 값이 큰 쪽에서 오니 작은 쪽에서 오니 확인해 줬잖아. 그거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찾는 거. 그 얘기해서 좌우극한을 직접 찾는 거야. 이해됩니까? 1차 시 했던 내용 그대로 반복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다가 이 내용을 그냥 표시를 해놔.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좀 외워야 돼. 뭐냐면 연속함수의 성질 1번 해서 1, 2, 3, 4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된 사칙연산에 대한 얘기 나와 있지. 이거 그냥 통째로 별표 쳐놔버려.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나서 네모칸 쳐져 있는데 보면은 별 표시돼서 합성함수 f서클 gx인 경우에서 연속이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나와 있지. 맞죠? 이 경우가 뭐라고 그랬어? fx와 gx가 모두 연속일 때면 당연히 합성하고도 연속이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끊기는 애들 있지. 불연속인 애들끼리 합성을 했을 때는 연속이 아닌 경우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놓은 게 가우스 x랑 1차 함수 2x를 가지고 예를 들어놨지. 아니 그거 좌우극한 값 찾으면 서로 다르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 하나 쳐놓고 그거까지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연속함수 성질은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필수 예제 4번을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필수 예제 4번. 자, 필수 예제 4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지금 싹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x-2에다가 fx를 곱했어. 그랬더니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k다라는 식이 등장을 했대. 이걸 만족하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여기 보이는 이 식에서 fx를 내가 x-2분의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k라고 그냥 이렇게 딱 쓰면 될까 안 될까? 이거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왜 아니야? x가 즉 x-2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되는 거야.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x-가 0이 아니잖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x-2가 0이 돼버린다라면 이때는 fx가 어떻게 되겠어? 어떠한 게 오든 상관이 없어진다는 얘기 되는 거지. 맞니 아니니? 뭐가 오든 상관이 없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fx라는 관계식이 우리는 이렇게 두 종류의 형태로 나올 텐데 얘가 지금 뭐가 될지 모르는 상태인 거지.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x가 2가 아닐 때는 이런 관계식을 따라가서 계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x가 2일 때면 fx는 그냥 f2라는 하나의 함수값을 가진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수 자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셔요? 되죠? 자, 그럼 이때 문제를 지금 보면은 이 함수가 fx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항상 연속이래. 그럼 생각해봐. 2보다 작을 때는 그냥 함수의 그래프 그려져 있잖아. 쭉 따라오겠지. 2보다 클 때도 따라오겠지.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언제야? 2일 때가 지금 문제잖아. 맞지? 2일 때가 딱 뭐야? 함수의 관계식이 달라지는 지점이지. 다시 말하면 그림으로 따져본다면 2일 때가 이런 모양일 거란 말이지. 여기가 2가 될 때. 이렇게 하나의 값이 서로 떨어져 있는 형태. 근데 이게 1로 올라갈지 어딘지는 모르는 상태인 거.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편의성을 위해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 싹 봤더니 2가 아닐 때와 2일 때로 구분이 되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2라는 지점이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연속일지 아닐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때 연속이 되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는 x가 2라는 이 지점을 만약에 얘가 연속이 아니라면 x가 2는 불연속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속하지 않는 지점이다 해서 불연속점. 그럼 만약에 연속이 된다라면 그냥 f2라는 함수값이 자연스럽게 포함이 돼버리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불연속점이라는 용어가 그냥 새롭게 하나 더 나온 거야. 연속이 아닐 땐 불연속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지금 봤더니 fx는 항상 연속이어야 돼. 언제만 연속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2일 때만 연속이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2일 때가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 x가 2에서 연속이니 아니니만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해야 될 거 뭐야? 일단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좌극한을 찾고 다시 리미트 아니 다 쓰기 싫어. 그래도 써야지. 2로 가까워질 때 우극한을 찾고 그지? 그리고 f2 값까지 찾고 세 개가 다 같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찾을 거야. 결국에 우리가 좌우극한을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x-2분의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k라고 되어 있는 식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근데 x에 2를 딱 대입했더니 분모 0이네. 그럼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분자가 0이 되려면 k 값이 얼마라는 걸 알아?
마이너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맞아요? 왜? 0분의 0꼴이잖아. 이거 은꼴이잖아. 그지? 은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다시 쓰면 결국에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x-2분의 x 플러스 3의 x-2의 곱으로 표현이 될 거니까 극한값은 5가 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극한값이 5기 때문에 f2 값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5가 돼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확인되나요? 자, 그러면 실제로 5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fx 우리가 찾아오는 요식 대입해보면 알 수 있겠죠. 맞습니까? 대입해봐. 그러면 계산이 돼, 안 돼? 계산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왜 안 돼? x에 대해 2 대입하면 분모 0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그래프를 따라가 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지. fx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2가 아닐 때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2가 아닐 때 뭐 대충 얘를 그렸을 때 얘가 증감수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치자.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올라왔다고 쳤을 때 빵꾸가 나 있는데 이 빵꾸 난 지점이 뭐란 얘기야? 5가 됩니다. 이렇게 색칠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근데 한 번에 쓸 수 없는 이유는 분모 2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눠놓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딱 했을 때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게 뭐야? 이 문제에서 f2 값 그냥 찾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당연히 f2 값 얼마가 되는 거야? 5다라고 그냥 찾고 끝나게 되는 거죠. 확인되셨나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연속에 대한 얘기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뒤로 넘겨서 필수제 5번도 한번 보세요. 5번에서는 주기함수, 주기가 2짜리 함수다라는 부분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상태에서 fx가 지금 관계식이 두 개로 쪼개져 있어. 그지? 이렇게 쪼개져 있을 때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요거 우리 한번 또 해결해 보자고요. 이 연속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바대로면 주기 함수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주기가 2짜리로. 그럼 내가 이 5번 문제에서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얘기야. 자, x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으로 돼 있는 ax 플러스 1 보이죠? 그거 그냥 gx라고 쓸게요. 많이 쓸 거라서. 자, 그 다음에 다시 x가 0 이상 1 미만인 범위에서는 hx라고 쓸게요. 이차 함수. 그러면 gx, hx 나왔어. 근데 다음번 x가 1 이상 2 미만인 범위에서는 이 두 개 함수가 주기를 가지고 다시 반복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gx가 또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다시 x가 2보다 이상 3보다 미만인 범위에서는 h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또 나온다는 얘기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실제 관계식은 gx와 hx가 아닐 거라고. 왜? 그대로 옆으로 이동한 거니까. 즉 정확하게 말하면 gx가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게 맞겠지. 여기도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고. 확인됩니까?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보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이 fx가 모든 실수의 구간에서 연속이 되려면 지금 현재 연속으로 확정되지 않은 불연속인 점들에 대해서, 즉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들에 대해서 연속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주면 된다는 얘기지. 처음에 누가 보여? 가장 기초적인 0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보이겠네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즉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첫 번째, x가 0인데서 연속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즉 0일 때 일단 연속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또 다른데 확인할 수 있는 지점 0 하나로 끝일까? 또 어디 있을까? 다른 교차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즉 x가 1에서도 연속 여부를 확인해도 되겠지. 또 x가 지금 현재 또 다른데 2에서, 즉 아무 데서나 다 확인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자, 하나씩 한번 가보자. 이제 관계식을 적어볼 거야. 여기 지금 적히는 게 ax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쪽에 적히는 게 3x의 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첫 번째 x가 0에서 연속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극한값이 일단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자, 우리는 좌극한 x가 0의 좌극한으로 가까워질 때 관계식 위에 거 써야 돼? 아래 거 써야 돼? 뭐 써야 돼? 위에 거 써야 되겠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우극한 찾으면 다시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서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ax의 플러스 b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함수값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f의 0값까지 찾아서 셋이 다 같다라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좌극한에 나와 있는 극한값부터 찾자. 얼마죠? 그냥 관계식 쭉 따라서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요. 또 관계식 쭉 따라서 b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f0은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b예요. 이게 같아야지만 연속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뭘 찾은 거냐? b가 0인 걸 알아낸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미쳤나? 왜 0이지? 1인데? 확인됐죠? 자, b가 1.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이제 1로 고쳐놓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찾았으니까. 뭐만 찾으면 돼? a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지. 근데 0일 때 연속 여부 확인했더니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 다른 데서 또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1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러면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가까워질 거야. 1보다 왼쪽. 그럼 누굴 따라가야 돼? 얘가 되는 거지. 1의 좌극한은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관계식이 어떻게 돼요? 3x의 제곱에 플러스 2ax의 플러스 b 1인 거 알았으니까 이거 가. 다시 이제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을 찾을 거거든. 그럼 우극한은 요거잖아. 맞지? 어떻게 한 거야? gx가 앞에 있던 얘에 있는 게 이만큼 그대로 평행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이만큼 평행 이동한 a에다가 x-2의 플러스 1을 이렇게 딱 대입해 버리면 되겠죠. 확인되셨나요? 그리고 얘가 이제 누구랑 같으면 돼? f의 1이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값도 하나씩 찾는 거야. 1 대입할 거야. 뭐가 돼요? 2a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다시 1 대입할 겁니다. 뭐가 돼요? 마이너 a 플러스 1 되겠죠. 둘이 같아야 되고요. f1 값 1일 때는 이것 따라가는 거지?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 a 플러스 1 값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은 같을 거니까 그냥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정리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값 a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찾는 거야. 확인됩니까? 주기함수가 등장했을 때 연속 여부 확인하는 방법이야. 이해되셨나요? 그럼 a 더하기 b 값 더하면 얼마예요? 0이 되는 것까지 정답 찾는 거 확인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돼요? 이렇게 해서 찾아내서 이제 연속함수의 여부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 했었고, 그러니까 성질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별다른 얘기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연속이 되니 안 되니 여부를 확인하는 것 뿐이야. 근데 이 단원이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언제 골 때리냐면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면 그때는 골 때려. 왜 골 때리냐? 이 단원 자체가 가나다 문제로 나와. 기억니들 이것 중에 옳은 거 골라라.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해. fx가 연속이고 gx가 연속일 때 fx 더하기 gx는 항상 연속이다. 물어봐. 그리고 또 이런 거. fx가 연속이고 fx가 연속이고 f서클 gx가 연속일 때 gx는 연속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나다 중에 맞는 걸 골라줘야 되는 거잖아. 외워서 풀기에는 가지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접 함수를 만들어보고 연속이 안 되는 발레들 몇 가지를 외운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발레들 외우는 거는 2학기 때 내신 들어가면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대략적인 큰 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딱 얘기를 해서 연속에 대한 얘기까지 정리가 싹 다 된 거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가면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 우리 오늘 세 번째 얘기는
이 연속이라는 부분에서 파생되는 공식에 대한 얘기 한다 그랬죠. 그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 근데 말이 길어. 그래서 통째로 외워야 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사, 잇, 갑, 정, 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이값 정리가 여러분들 책에 요약 정리되어 있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거기다 밑줄을 좀 쳐보도록 하자고요. 어디냐면요. 두 번째 보면요. 1번 사이값 정리해놓고 1번은 최대 최소 정리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사이값 정리라고 나와 있지. 그 두 번째 사이값 정리라고 되어 있는 거에 닫힌 구간에서부터 밑줄 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FA랑 FB가 다를 때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을 K라고 하면 FC가 K가 되는 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 내용을 통째로 외워야 돼요. 겁나 골 때리죠. 되게 길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닫힌 구간 A, B에서 일단 전제는 fx가 연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가 시작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일단 연속. 그래서 연속인 게 확인이 되고 나면 우리는 두 번째 뭘 또 확인하느냐? FA랑 FB가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 줘요. 둘이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 줍니다. 즉 함수값이 서로 같은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다른 라인에 존재할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뭘 하게 되느냐? 이것까지 만족이 되면 열린 구간 A, B, 즉 A, B를 제외한 구간이에요. A, B를 제외한 구간에서 내가 임의의 값 K 값을 FA랑 FB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둘은 바뀔 수도 있어요. 누가 더 클지 작을지 모르니까. 즉 이렇게 말로 써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FA와 FB 사이의 값 C에 대해 K에 대해서 fx가 K인 X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말로 써놓은 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걸 말로 기억하려고 하잖아? 말로 외우긴 해야 되거든? 근데 말로 기억하려고 하면은 너무 빡세.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그림으로 보여줄게. 자, 이제 첫 번째 내가 좌표평면을 이렇게 만들고요. 임의의 점 하나를 A를 여기로 잡고요. 임의의 점 하나 B를 여기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이 되는 함수를 지금부터 그릴 겁니다. 그러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fx라고 생각을 해보죠. 웃기게 그려놓았어 지금 맞지? 자, 이때 여기 보이는 요 값이 fa야.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이 값이 fb야.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숫자 K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그럼 이 K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요때 요 값이 지금 여러분들 책에서 각각의 값이 다 C로 나온 거야. 이게 C야. 그러니까 지금 어때? 임의의 값, 양끝 값 사이에 중간에 있는 값이 끼면 무조건 그걸 만족하는 x는 적어도 하나는 나올 거다. 이 얘기가 사이값 정리야.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전제가 왜 붙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거든. 자, 기억에 나와 있는 전제를 붙인 이유야. 함수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불연속인 거를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가 여기에 있고 B가 여기에 있을 때, 자, 여기 이렇게 있을 때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빵꾸가 나고
여기 지점에서 불연속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fx래. 그러면 요때의 함수값이 여기가 fa가 되겠지. 이쪽이 fb가 되겠지. 요 사이에 임의한 숫자 k가 있다라고 하면은 k랑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잖아. 즉 다시 말하면 그래프의 교점이 C값이, 여기서 말하는 C값이 존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항상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 무조건 돼야 되는 거야.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둘의 함수값이 같다라면이라고 얘기를 했지. 같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적어야 되는 얘기야. 이제 니은. 자, 요렇게 좌표평면을 만들고 이제 여기서 A 이쪽을 B라고 하면은 이때의 값이랑 이때의 값이 지금 현재 어때? 같은 상태. 함수값이 둘이 이렇게 해서 FA랑 FB가 같은 상태. 확인됐죠? 자,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fx가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확인되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fa랑 fb 사이의 함수 그 사이에 있어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 딱 요거 하나. 맞지? 맞죠? 그럼 이때는 당연히 양 끝값 제외하더라도 무조건 하나가 중간에 끼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 당연히 끼게 되겠지. 즉 사이에 존재하는 C값에 대한 이 C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어 없어? A, B가 아닌 또 다른 X인 C.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없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여기가 C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얘가 C. 근데 FA와 FB 사이에 있는 값을 만들어내는 K값을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 때문에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게 되면은 연속인 상태에서 사이에 있는 K값을 가지고 그거를 만족시키는 C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이값 정리야. 확인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 우리는 언제 이 얘기를 처음 접하게 되냐면요. 이 얘기를 처음 접하게 될 때 요거랑 비슷한 얘기를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처음 접해. 그리고 요 내용을 그대로 발전시켜서 어디로 가져오느냐? 수학상으로 가져와. 그리고 어떤 단원으로 연결을 짓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실근 추적에 대한 단원으로 연결을 지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 내용을 응용한 응용판이야. 즉 얘가 원류고 이걸 응용해서 얘를 만들어낸 거라고. 오케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야.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만약에 하나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fx가 있다고 쳐봐. 한 근이 1과 2 사이에 존재하고 또 다른 근은 2와 3 사이에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했었어? 1일 때 함수값 찾았고 2일 때 함수값 찾아서 양음으로 서로 부호가 다르구나. 다시 2일 때 함수값과 3일 때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구나. 다시 말하면 지금 주어진 그래프 모양이 되려면 f1 값은 양수가 될 거고 f2 값은 음수가 될 거고 f3 값은 다시 양수가 된다. 이 얘기를 해서 판별식이랑 연결지어서 실근 추적에 대한 얘기 세상에서 문제 지겹게 풀었잖아. 그 얘기가 여기로 온 거야. 요게 이렇게 옮겨온 거야. 사이값 정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1일 때 그리고 2일 때 두 개의 구간이야. 닫힌 구간 1에서부터 2까지. 그랬을 때 1일 때 함수값과 2일 때 함수값이 지금 현재 다른 거지. 다르지? 그러면은 임의의 한정. 1일 때 함수값이 여기 F1 그리고 여기 F2 맞죠? 이때 임의의 값 K를 우리는 0으로 잡은 거야. 0이 되는 K값을 가지는 애가 적어도 하나 무조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K값이 반드시 0이라는 걸 잡아주려면 둘 중에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양음을 가지고 비교했었던 거란 말이야. 이 K값을 무조건 0으로 잡아야지만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됩니까? 그럼 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이값 정리로 와서 요거를 말로 설명을 해본다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 뭐냐면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이야. 전제 조건 그대로 같이 깔아준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FA랑 FB가 다르다. 한 번 더 나아가서 FA와 FB를 곱한 게 음수면, 즉 둘 중에 하나는 양, 둘 중에 하나는 음이란 얘기지. 이렇게 된다라면 X가 A와 B 사이에서 fx는 0이 되는 실근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얘기로 우리는 내용을 확대시킬 수가 있어. 확인돼요? 차이점 뭐야? 둘이 다르다라는 거를 0보다 크냐 작냐로 만들었지. 이걸 만듦으로써 뭐 한 거야? K라는 값을 0으로 무조건 생성시킬 수 있게끔 조건을 깔아준 것뿐이야. 깔아주고 나면은 여기 1에서부터 2까지 구간 안에 분명히 만나게 되는 한 점이 무조건 생길 거 아니야. 최소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 0이 되게 만드는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방정식을 판단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이게 사이값 정리고 사이값 정리를 응용한 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응용한 요 얘기 자체가 문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익숙해지게 보셔야 될 거예요.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사이값 정리 그 책에 나와 있는 1번에 나와 있는 최대 최소 정리는 선생님 따로 얘기 안 할 거야. 왜 따로 얘기 안 할 거냐? 야, 어쨌든 구간 정해놨어. 닫힌 구간이잖아? 그 안에서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열린 구간이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올 수도 있지. 왜? 양쪽 끝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이라고 딱 잡아놨는데 여기가 빵꾸가 나 있고 여기도 빵꾸가 나 있으면 최소는 나오겠지만 최대는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닫힌 구간 안에서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이 나올 것이다. 그게 최대 최소 정리야.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6번에 나와 있는 문제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6번까지 풀고 5분만 쉬었다 하자. 아니다. 시간 다 끝나고 하는데 그냥 하자. 자, 6번 갑시다. 연속함수 fx가 f0일 때가 a제곱 플러스 2a고요. 1일 때가 a-1을 만족시킬 때 다음 중 fx-0이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가지게 하는 양수 a값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번 문제는요. 뭘 찾으라는 얘기냐? fx-x라는 녀석이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를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그 해를 우리가 그냥 편의상 알파 등등등의 해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알파 등등등 중에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무조건 하나는 들어와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했냐? 책에서는 얘를 치환했어. 라지 fx로. 그러면 이제 문제가